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오늘 2월 28일입니다. 11시 10분입니다. 네, 오늘 지금 퇴근해서 이제 왔어요. 진짜 회사의 중역이라는 게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결산까지 하는 거 보고 우리 영화에 나오는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저기 이병헌 씨 같이 마지막까지 결산하고 나와야 되니까 아주 그냥 힘들지. 그래도 또 나이 한 50 넘으니까 이게 힘들긴 힘든데 마음은 좀 그래도 좀 마음에 어떤 약간 안정감이 들긴 해요. 이 나이 돼가지고 한가한 거보다 뭔가 좀 이렇게 빡빡하게 산다는 느낌이 나름 또 안도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내일은 좀 쉬는데 아무튼 또 뉴스로 오겠죠. 내일은 우리 청년회의 멤버들하고 얘기 좀 하고 점심도 먹을 거 하는데 저녁.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챗 GPT를 제가 한번 써본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챗 GPT, 오픈 AI가 만들어낸 거죠. 오픈 AI. 여러분들 오픈 AI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죠. 일론 머스크가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오픈 AI를 또 만들었어요. 참 스페이스 X부터 시작해서 화성 갔다 오랴, 전기차 만들랴, 또 지하에 뚫어가지고 또 지하철 만들랴, 또 뉴럴링크라 그래가지고 또 머리 좋아지는 거 만들랴, 인공지능 만들랴, 거기다 이제 챗 GPT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써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게 진짜 구글에서 검색하는 재미하고 또 틀려. 우리가 옛날에 네이버 검색하다가 구글 검색하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거든. 뭔가 이렇게 좀 착 달라붙는 느낌으로 네이버 검색하다가 구글 검색하면 좀 약간 느린 느낌도 있고 뭐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국은 구글 검색하기로 쓰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구글 검색을 하면 이미지가 좋게 나오거든. 별의별 이미지가 다 나오는 건데, 그리고 또 이상하게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걸 좀 쓰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지금은 이제 구글 검색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챗 GPT로 한번 해보니까 이게 또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기가 막혀요. 챗 GPT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 이름, 제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딱 쳐보니까 윤석열은 누구누구다, 검찰총장이었고 하는데 이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뚜뚜뚜뚜뚜뚜 하면서 뚜뚜뚜뚜 이렇게 자기들이 막 생각을 해. 이 질문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생각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약간 사람 같은 거예요. 우리도 사람 할 때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면은 이 의도가 이거겠지? 라는 생각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만 태어나서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만 살던 사람이 누구한테 예를 들면 김밥에 시금치가 최고 아니야? 이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제 김밥에 오이밖에 안 넣었던 사람은 김밥에 시금치를 넣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금치를 김밥에 넣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이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감은 너가 나하고 다른 개념이구나, 다른 인간이구나, 이런 어떤 빈정이 아니라 그냥 못 알아듣는 거야. 오이밖에 안 먹었는데? 오이밖에 안 먹었는데 시금치는 뭐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제 챗 GPT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챗 GPT는 시금치를 먹어본 사람도 있고 오이도 먹어본 놈도 있고 당근에 무엉에 별의별 걸 다는 거 가지고 김치를 이제 딱 검색을 하는 거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이미 다 한 애야.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김밥으로 따지면 서울 김밥도 먹어보고 제주도 김밥도 먹어보고 뭐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걸 다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가 시금치 넣은 김치가 맛있어 라고 했을 때 시금치 김치를 맛있어 하는 거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강남권에서 또는 뭐 서울 지역에서 태어난 누구누구 했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치는 뭐 예를 들면 서울의 영동시장에서, 강남구 영동시장에서 아주 산 김치로 시금치로 하면 상당히 맛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짐작해 가지고 대답을 내는 게 챗GPT입니다. 챗GPT는 이 인간으로 따지면 넘겨짚기야. 넘겨짚기.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코미디 할 때 이거 있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네가 얘기하려는 게 이거지. 그러니까 아니야 새끼야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 그 코미디언. 그것처럼 내가 뭔 얘기를 물어보면은 얘가 이런 의도를 물어봤겠지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하면 그게 무슨 뭐 네이버 검색을 했든 뭐 했든 간에 다 틀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네이버 검색과 챗 GPT의 차이는 뭐냐면 네이버 검색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서관이나 똑같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사서한테 나 이거 찾아줘 라고 하면 사서가 이 두꺼운 안경테를 딱 쓰고 그냥 이 검색책 찾아달라는 것만 뚜벅뚜벅 가서 그냥 가지고 와서 본인이 원하던 책이죠? 가져가세요.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게 이제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입니다. 근데 챗 GPT는 뭐냐면 내가 뭘 얘기를 했어. 내가 뭐 윤석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들의 어떤 기억을 딱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들을 얘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서 주는 거야. 그냥 무작위로 주는 게 아니라 얘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트렌드를 따라가. 트렌드를. 지금 근래에 그걸 요구했던 사람들의 트렌드와 또 지금 근래에 이게 이제 많이 이제 검색이 됐다. 윤석열이라는 것은 특히 검사 뭐 이런 것들로 많이 검색이 됐고 또는 뭐 지금은 대통령 또는 뭐 조국 그러니까 윤석열과 관련된 단어를 먼저 찾아.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 그래서 윤석열과 관련된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 설명을 하라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은 1900 몇 년에 태어나서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챗 GPT는 윤석열은 대한민국 뭐 몇 대 대통령이지만 뭐 일전에 검사였고 약간 문장을 지어 얘가 문장을 지으면서 내가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을 보고 읽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줄 걸 머리에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챗 GPT를 읽고 예를 들면 챗 GPT는 뭐 AI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얘기하잖아. 챗 GPT는 뭐냐면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를 다 그냥 뽑아주는 거야. 근데 그 문장의 완결성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요. 완성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챗 GPT랑 구글 검색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구글 검색은 단어야. 단어의 나열이야. 챗 GPT는 문장을 만들어준 거야. 그럼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단어라는 것은 라바시고 문장은 휴먼비잉입니다. 휴먼비잉이에요. 이 휴먼비잉은 이 꼴은 뭐냐면 호모사피엔스를 의미해. 호모사피엔스는 왜 다르냐? AI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기계랑 호모사피엔스는 음율을 읽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종으로 유명했어요. 현생 인류 중에서 노래를 불러서 소위 얘기해서 살아남은 현생 인류가 바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뭐 이런 데는 노래 같은 걸 안 불렀다 그래. 그러니까 공감이나 공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소위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별로 중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 이제 현생 인류 외에 지금 호모사피엔스 외의 인류고 그래서 망했다 그래요. 호모사피엔스는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라는 게 뭡니까? 음율이잖아요. 음율은 뭐야? 센텐스야. 문장이라고.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호모사피엔스고 그러니까 이 AI라는 이 챗 GPT는 뭐냐면 얘네들이 현생 인류 중에서
문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휴먼비잉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야. 챗GP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걸 물론 누가 주입해 줬겠지. 왜냐면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단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휴먼비잉이 아니라 문장을 중요시 여기는 휴먼비잉이라는 것을 AI는 이제 알고 시작한 거야. 챗GPT는. 이전까지는 AI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구글 검색이라든지 네이버는 인간이 그냥 라이브러리로 정리해 놓은 거를 그냥 빼주는 역할, 기계가 띠띠띠 해서 네, 윤석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야. 근데 챗GPT는 문장으로 윤석열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조국을 뭐 예를 들면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을 비리를 막 밝혀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땡겨와. 조국부터 가져 들어와. 네, 윤석열한테 제일 관심 많은 건 조국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뭐 강원도 어디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뭐 연대 교수고 이화여대 엄마가 이화여대 교수 이런 얘기를 넣지 않아. 왜? 그거는 별로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글 검색 딱 눌러보면 먼 강원도에서 출생해 옛날에 뭐 어디 중앙고등학교 나온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그러니까 단어들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 거야. 물론 그게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백과사전식의 어떤 지식을 요구했던 옛날 시대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크죠. 왜? 어쨌든 구글 검색이든 네이버 검색이든 누구든 다 지금 휴대폰 꺼내가지고 찍어보면 쭉 나오니까. 근데 챗 GPT는 뭐냐면 당장 쓸 수 있는 센텐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문학적이야. 상당히. 예, 상당히 문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살려낸 거죠.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예술, 문학, 음악, 그리고 뭐 작곡,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글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영역에서만 허용됐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챗 GPT는 결국은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영화 중에 그녀란 영화 있잖아요. 호아킨 피닉스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대화형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뭐 너 사랑하는 사람 누구니 뭐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뭐 얘가 뭘 예측하는지를 자꾸 예측하려고 그러고 얘가 어떤 의도로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미리 짐작해서 얘기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챗 GPT를 이해하려면 영화 허를 보세요. 허를 보면 챗 GPT랑 상당히 비슷하다. 근데 챗 GPT가 허보다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허는 약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건 연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능 박사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목적성이 강한 느낌인데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근데 챗 GPT는 뭐냐면 집단 지성 같은 느낌이에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예, 그러니까 정말 끝판왕에 와 있는 어마어마한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고 그리고 스스로 배우는 느낌이야 진짜. 오늘 물어서 했던 것은 얘는 또 내가 물어본 어떤 빈도수를 가지고 그걸 또 축적하겠지. 축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오는 오늘 또 나오는 어떤 정보와 내일 나오는 정보를 또 흡수해 나가겠죠. 그래서 챗 GPT의 세상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가 뭐 프로메테우스네 뭐 어떻게 보면 E.T.네 또는 뭐랄까요 뭐 제다이 뭐 이런 영화들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미래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얼추 뭐 매트릭스라든지 이렇게 약간 우리가 미래의 어떤 약간 암울한 미래를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그런 어떤 인공지능의 느낌,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가 배신하고 인간을 배신하고 뭐 죽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결국은 AI라는 것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매트릭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존재들이 인간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할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데 챗 GPT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똑똑이라는 것은 좀 더 극적으로 갈 수도 있겠고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비잉이 더 진화된다는 느낌? 호모사피엔스가 더 진화된다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방향인 것 같아. 그냥 만능 박사라는 느낌보다는 좀 더 인간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해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뭘 좋아해야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구나. 약간 오은영 박사가 하는 방식을, 오은영 박사의 어떤 그런 테라피를 얘네들이 해줄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심리 치료 같은 걸 해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얘가 어떻게 보면 치료해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바꾸면 죽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AI라는 것은 막 뭐 누군가를 막 수술하고 뭐 손으로 뭘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절개해서 수술하고 꼬매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려울 수 있고, 인간의 감정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챗 GPT를 보고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뭐 이렇게 뭐 액체로 돼가지고 막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나오겠죠, 나오기는. 근데 인간의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형체의 어떤 AI의 발달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 그리고 어떤 예술가적인 영역, 인간의 어떤 감성에 위안을 줄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영역, 이런 부분들에 챗 GPT가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좀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챗 GPT 시대에는 우리는 어떤 걸로 가야 될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미리 예단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AI가 아직은 어떤 형태로 갈지에 대해서 챗 GPT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좀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보면서 제가 차후에 좀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오늘 제가 써본 바의 느낌은 이랬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